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챗봇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챗봇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게 챗봇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발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챗봇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C#, 파이썬, 자바, 노드.js 대부분의 언어로 개발이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 팀원들의 어떤 숙련도나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앞으로 프레임워크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하고 연관지어서 언어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레임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서비스 할 거냐에 따라서 프레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챗봇에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은 챗봇은 그냥 스탠드얼론 컴퓨터에서 스탠드얼론 서버에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올릴 때는 보면 특정 서비스하고 연관되어 있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리고 또 IBM의 컨버세이션 서비스 등등을 보면 특정한 서비스하고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랭귀지도 선택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실 때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거냐 이걸 먼저 고민을 하시고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언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자연어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안 되면 거의 ARS 형태의 서비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1번 2번 3번 근데 자연어 처리가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하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식의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연어 처리를 보통 우리가 NL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자연어 처리를 따로 떼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프레임워크하고 자연어 처리가 함께 뭉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뭉쳐져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챗봇을 지원하는 그 서비스하고 NLP 서비스, 자연어 서비스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쓰기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업을 고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 프레임워크,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연어 처리는 정말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면 꼭 필요한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팀원들과 회의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 대화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화를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플로우로 만들어서 그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구성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안에 있는 자연어 처리 엔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어떤 자연어 처리 엔진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